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의 빠른 인도를 위한 정책이 나왔는데 무섭다. 이건 중국 자동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1년, 2년 뒤의 전기차 시장은 보조금에 기대는 국산 자동차와 보조금 필요 없어 치고받고 싸우는 중국산 전기차들의 전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본 설문은 분기 내 차량 인도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설문에 테슬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인도로 선택할 경우 인도 일정이 확정되었을 때 정부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다고 해도 지자체 보조금으로 진행 불가능하다. 해당 지원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정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는 경우 중단될 수 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뒤에 내용은 뻔하고, 자, 안녕하세요. 테슬라입니다. 현재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는 배터리 변경으로 인해 보조금을 재신청하여 정부 보조금 확정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테슬라에서는 고객님의 빠른 차량 인도를 위해 기존 국고 보조금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테슬라에서 기존 국고 보조금 금액을 지원받아 4분기 인도를 희망하시는 모델 3 롱레인지와 모델 Y 롱레인지 고객님께서는 본 설문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LG로 배터리가 변경이 되죠. 롱레인지들이. 그러면 그 롱레인지가 유럽 기준으로 보면 대략 한 4에서 8%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유럽보다 조금 짧게 나오니까 우리는 한 3에서 6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길어진다는 거죠. 롱레인지들이. 그래서 그게 재인증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마무리가 조금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혹시 모르니까 일단 빠르게 인도를 진행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사를 오늘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네요. 자정 넘었으니까. 그러면 나는 괜찮아. 국고보조금만 받는 그 금액. 자, 국고보조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만큼 207만 원에 대해서 테슬라가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게 할인과 다를 바 없는데 근데 소비자에서 느낌은 좀 다르죠. 우리가 국고보조금만큼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 왜냐하면 이게 BYD도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국고보조금만큼 100 얼마, 그들은 이제 택값이 조금 낮으니까 100 얼마를 지원해주는 형태로 지금 선주문을 약 1000대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국산 자동차는 철저하게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보조금을 못 받고 할인을 얼마 해주더라도 뭔가 손해본 느낌이죠. 어차피 보조금 그건 세금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이게 국고보조금 대신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 라고 하면 어차피 국고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뭔가 그걸 대신 받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사실 같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카페의 반응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이걸 받길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게 어떤 분들은 이점이고 어떤 분들은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보조금이 더 많아요. 그러면 국고 보조금에다가 지자체 보조금도 많고 거기에다가 자녀들 여러 명이면 이제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까 사실 이게 다 되는 사람, 지방이면서 아이가 여러 명인 사람들이 사실은 이걸 하기에는 207만 원으로 끝내기에는 아쉽죠. 그거보다 훨씬 많으니까. 반면에 수도권이고 굳이 아이들이 다자녀 그런 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만 해도 빨리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꽤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받는 건 그 롱레인지 LG 배터리 새롭게 들어간 그게 맞겠죠. 4분기 걸 지금 조사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소문에는 그게 꽤나 수백 대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빠르게 인도하기 위한 굉장히 적극적인 정책이 어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기차 시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BYD도 일단 안 나왔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그다음 테슬라도 재인증이긴 하지만 일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내년 이후의 정책들을 보면 어떻게든 사실은 우리 국산 자동차에게 전기차 보조금을 좀 더 주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지금 느낌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예 이제 수입 자동차들은 전기차 보조금을 안 받거나 거의 최소 100만 원 정도만 받을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정도를 감안하고 안 나올 거 생각하고 시작하는 느낌이다. 즉 이제 내년, 후내년 되면 수입 전기차들은 더더욱 "우린 보조금 상관없어" 라고 이제 치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국산차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을 국산차 쪽에 더 몰아주는 정책을 어떻게든 쓸 거예요. 그럼 국산 자동차는 더더욱 보조금에 의존하겠죠. 굳이 상품성이 높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 상위 우리가 1위에서 10위 정도까지 놓고 볼 때 대부분은 국산 자동차인데 그들 중에 전기차는 거의 없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못 집어넣을까요?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집어넣을 정도의 상품성의 차를 내놓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전기차는 보조금 다 받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은 비싸게 많이 받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당연히 그거 잘 팔리는데 그걸 1위에서 10위까지 상위권에 포진시키고, 전기차는 그저 보조금에 의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국산차의 전략이고, 여기에 허를 찌르고 들어간 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죠. 상품성 좋게 나와버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생각 안 하죠. 자, 자동차 회사들은 생각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받았을 때 상품성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299만 원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국산 전기차를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당연히 모든 대부분의 전기차 소비자들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로 집중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걸 동일하게 전략을 취할 게 BYD C-라이언 7 같은 것들이죠. 그 비슷하게 나왔죠. 가격도 호주나 다른 나라들 비교해보면 꽤나 합리적인 가격에 국내에 내놨어요. 그리고 국내는 초기에 지금 딜러망을 늘리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으로 본다면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돈이 남지 않겠죠. 중국에서 남는 돈보다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 있게 나와버리니까 바로 거기에다가 이제 보조금, 우린 안 나와도 돼 라고 하면서 바로 보조금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겠다, 할인으로 해주겠다 라고 해버리니까 바로 초도 물량 1000대, 원래 초도 물량이 800몇 대인데 1000대를 지금 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좋죠. 자, 이제 내년 내후년에 전기차 시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입 자동차들은 더 이상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경쟁력 높은 자동차들, 가격 괜찮은 가격에 내놓고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반대로 국산 자동차는 보조금에 더더욱 의존하겠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이 굉장히 벌어질 거예요. 국산 전기차의 상품성은 굉장히 낮아지고 수입 전기차의 상품성은 굉장히 높아져요. 왜? 내년에는 다른 중국차, 지커, 샤오펑 이런 애들은 거의 기정사실이 된 것 같거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의 들어오는 게 멀지 않아 보게 될 것 같고, 지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자동차거든요. 이들이 BYD, 샤오펑, 지커 같은 것들이 그 폴스타4의 사례를 봤을 거예요. 폴스타2는 꽤나 성공적이었어요. 그때는 보조금에 많이 의존했죠. 근데 수입 자동차들이 보조금에서 계속 힘들어지면서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국내에서는 실패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미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전기차의 기준점이 됐고, 그러면 보조금이 적어도 저 정도면 얼마든지 산다. 거기에서 폴스타4 같은 반대 사례를 생각해보면 중국 전기차들은 이제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그냥 오히려 거기에서 보조금만큼, 설령 보조금이 너무 적게 나오더라도 지원하면서 상품성이 좋게 나가야지 한국 시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하겠죠. 그 시작이 아토3 때는 간을 본 것 같고, 이제 본게임 전에 몸풀기 같고, C-라이언 7에서 진짜 본게임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흐름으로 지커, 샤오펑 같은 중국 다른 애들도 비슷하게 나오면 내년에는 자, 테슬라 모델 Y에 더 무서운 게 나오죠. 모델 Y 저가요. 그것도 4천만 원 초반이거든요. 자, 시라이언 7 4천만 원 초반이죠. 그러면 샤오펑이랑 지커도 아마 3천 후반이나 4천 초반에 주력 차종을 내놓을 거예요. 걔들이 5천 넘는다? 안 팔려요. 국내에서는 안 팔려요.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국산차 사고 그 다음에 테슬라 모델 Y 주니퍼가 5천 초반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걔들도 안 팔려. 결국은 4천 초반이나 3천 후반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중국산 전기차들, 테슬라를 비롯해서 BYD, 샤오펑, 지커 같은 애들이 치고받고 싸우겠죠. 과연 그 자동차들의 상품성을 보조금에 의존하는 국산 전기차가 경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의무 구매, 그러니까 국산 전기차에 대한 의무 구매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인 것 같아요. 결국 얘들은 보조금에 의존해야 되고, 근데 보조금에 의존하면 상품성이 안 되고, 결국은 강제로 국산 전기차를 관공서나 많은 곳에서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형태로 가면서 사실상 보조금을 국산 자동차 회사에게 몰아주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봤자 그건 단기적으로만 유효할 뿐이지 결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테슬라와 BYD, 샤오펑, 지커를 비롯해서 4천 초반대 혹은 3천 후반대까지 할 그들에게서 선택하겠죠. 그래서 이 양극화되는 게 국산 전기차에게는 절대 좋지 않은데 그들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상위 10위권 안에 경쟁력 있는 상품성 있는 전기차 판매를 찍을 이유가 없죠. 그렇게 찍으면 누가 손해죠? 바로 자기들의 하이브리드, 돈 엄청나게 많이 남길 하이브리드 같은 것들의 판매량이 빠지겠죠. 어떤 국산 전기차를 가격을 낮추고 트림을 좀 조절하고 옵션 좋게 넣어서 하면 판매량은 4,000대 5,000대 찍을 수 있어요. 문제는 자기들에게서 마진으로 본다면 손해죠. 하이브리드 차는 안 팔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남는 게 적어지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안 팔리니까 자기들은 양쪽에서 손해인 거야. 반면에 지금은 상위권에서는 하이브리드 팔아먹고 그 다음에 덜 팔리지만 전기차는 적당히만 팔아도 보조금에서 뽑아먹고 꿀인 거죠. 그래서 국산 전기차의 상품성은 계속 낮아진다. 중국산 전기차들의 상품성은 이제 소비자들의 선택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사실상 내년에 만약에 정부의 정책이 진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사실상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국산 전기차의 상품성을 끝내버린 거예요. 너무나 나약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몇 년 전에 이미 보조금이 끝났어야 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마치 애가 투정하니까 거기에 지금 사탕 주는 꼴이거든요. 그건 절대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을 쓰고 있는 국가가 안타깝다. 감사합니다.